이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은 그 문서를 정확하게 특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서다. 이렇게만 해서도 좀 불분명하고 2023년 7월 7일에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무슨 물건에 대해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이렇게 도대체 무슨 서류를 달라고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서류를 특정을 해야 돼요. 그걸 안 하고 두리뭉실하게 하거나 너무나 포괄적인 관련된 서류를 다 내놓으세요. 이렇게 쓰면은 판사님한테 허락을 못 받습니다. 자, 이거 일단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나홀로 소송하시는 분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특히 민사소송을 하다 보면 어떤 서류가 저쪽 상대방은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고 본인은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거를 분실을 하거나 본인은 그걸 받지 못해서 안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상대방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는 제3자가 분명히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서류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류다. 그러면 여러분, 소송이라는 것은 본인이 본인에게 유리한 만큼만 변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인 입장에서는 본인한테 불리하면 굳이 그 서류를 제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강제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소송이라는 게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실체 진실이라고 하는 정말 그 역사적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소송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약간 게임처럼 기술이나 어떤 증거의 유무로 사실과는 전혀 다른 판단이 나오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법원이라는 기관은 실체 진실을 발견하고 분명하게 명백하게 확인하는 것이 또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사소송법에 문서 제출 명령 제도라는 게 있어요. 상대방이나, 그러니까 소송의 상대방이나 또는 제3자,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제3자가 소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또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몇 가지 명령을 강제할 수 있는, 문서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대상 문서가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해당한다고 인정이 되면 상대방이 법원에 판사님 요러 하니까 그 문서를 좀 받을 수 있도록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려주세요 라는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이제 판사님이 그 확인하고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려서 상대방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 문서를 법원에 해당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그럼 변호사님, 저도 그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라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에 양식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양식에 맞춰서 그 목차에 맞춰서 넣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이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은 그 문서를 정확하게 특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서다. 이렇게만 해서도 좀 불분명하고 2023년 7월 7일에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무슨 물건에 대해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이렇게 도대체 무슨 서류를 달라고 하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서류를 특정을 해야 돼요. 그걸 안 하고 두리뭉실하게 하거나 너무나 포괄적인 관련된 서류를 다 내놓으세요. 이렇게 쓰면은 판사님한테 허락을 못 받습니다. 자, 이거 일단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나홀로 소송하시는 분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그다음에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제일 먼저 판사님이 그 신청서를 그대로 상대방한테 보내줘요. 보내주면서 판사님이 이제 성명을 이렇게 내립니다. 요거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확인하시고, 이 신청한 사람, 원고 또는 피고, 이제 신청한 사람께서 요청하는 그 문서를 네가 가지고 있느냐, 소지하고 있느냐, 존재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밝히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선생님. 여러분, 자, 저라면 이게 너무 불리해서 그동안 그렇게 안 내고 있었던 것을 굳이 원고가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판사가 그거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나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서 일단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을 말해야 될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말하면 내야 되는데 이걸 내면 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불법을 자행하고 거짓말을 해서 변론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없다고 만약에 상대방이 판사님 저 그거 옛날에 쓴 건 맞는데요, 지금은 없습니다, 이래 버리면 판사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문서 제출 명령은 기각합니다. 그리고 재판 나간 판사님이 설명을 해줘요. 왜냐면 문서 제출 명령이라는 거는 다른 요건도 필요하지만 상대방이 그걸 가지고 있는 걸 당연한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없다잖아요. 어떻게 내라고 해요? 없다는데. 집에 가서 압수수색해요? 없는 거예요.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실은 이게 딜레마고 족쇄가 될 수 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나와버리면 또 약간 무용지물처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개인 사이에 작성된 뭐 차용증, 각서 이런 거는 사실 없다고 해버리면 방법이 좀 찾기 어려운데 기관이나 회사하고 하는 소송에서 업무상 당연히 작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서류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없다고 하기가 말이 안 되잖아요. 없다고 하면 판사님이 뭐라 해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내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상대방이 없다고 답변을 해서 결국은 그 문서를 제출 명령까지는 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액션을 통해서 판사도 이제 사람인데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얻어낼 수 있는 어떤 효과는 있다. 그래서 일단은 시도를 하는 게 좋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게 판사님이 명령까지 내렸어요. 너 이거 내라. 문서 제출 명령이 탁 왔어요. 판사님 도장이 찍어져서. 그런데 안 내. 문서 제출 명령에 불응해서 해당 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볼 건가? 자, 그런 경우는 일단 민사소송법 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한테 읽어주면 보통은 변호사님 이거 그러면 가지고 있고 판사님이 내라고 했는데 안 내면 문서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으니까 제 주장을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세요. 근데 대법원 판례는 그렇게 해석 안 해요. 대법원 판례는 설령 상대방이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갖고 판사가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렸는데도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문서들에 의해서 입증하려고 하는 상대방의 주장이 입증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그냥 하나의 어떤 요소, 좀 의심스러운 요소로만 생각할 수 있을 뿐이지 최종적으로 그 요건 사실의 입증은 판사의 자유심증에 따른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A랑 B가 대여금 분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A가 2017년 5월 5일에 원금 3억, 이자는 월 3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차용증을 써서 서로 도장도 찍었어요. 근데 그거 한 장 원본을 상대방만 그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복사를 못 해가지고 채무자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자를 주다가 어느 순간 안 줘서 너무 화가 나서 원리금 이제 소송을 했어요. 근데 A 입장에서는 분명히 차용증을 썼는데 차용증을 본인은 없으니까 이게 판사님이 뭐 다 알겠는데 차용증 넣고 좀 그렇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우라통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서제출 명령 신청을 해가지고 문서제출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 차용증을 내라고 이제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B가 이제 그때서야 집에 가서 천천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내면은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거 다 거짓말인 게 들통나고 이거 내면 내가 지는데 이걸 꼭 내야 되나? 그래가지고 오만 생각을 하고 밤잠을 못 이루다가 결국 그냥 안 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A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판사님 보세요. 그 사람은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 말 믿어주세요. 이거 차용된 거 계약 체결 제 말 믿어주세요. 제 말이 입증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판사님은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그렇게 안 봅니다.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럼 변호사님 어떤 문서가 문서 제출 명령 대상이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문서입니까? 그래서 요거는 당사자가 그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그 소송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 그런 권리가 있는 문서, 그 다음에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서 작성된 문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작성한 문서. 요 내용을 보시면 이제 이런 거예요. 피고가 본인이 준비 서면에 계속 차용증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런 게 이제 당사자가 원용한 거야. 그래놓고 안 내는 거지.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문서 제출 대상 문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꼭 여러분 꼭 잘 알아두시고 잘 활용하면은 굉장히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